점점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동북아시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워싱턴의 한 무역 전문가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견한 진실은 오히려 그녀를 놀라게 만드는데요. 미국 전문가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이 무엇이길래 이리 감탄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해리스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무역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28살이고 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했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꽤 냉철하고 분석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매일 숫자와 그래프, 정책 문서들과 씨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걸 데이터로 해석하려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저희 회사는 국제통상연구소라는 곳인데 주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에게 무역 정책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전담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벌써 6년째 일하고 있는데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세계인 줄 몰랐죠. 이번 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커피 한 잔과 함께 워싱턴 포스트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스마트폰에서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또 어떤 정치 뉴스겠거니 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흔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한미 통상장관, 트럼프 관세 조속히 해제키로 합의.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그 높은 관세들이 해제된다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흥분감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통상장관이 만나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관세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재확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 대화도 추진 중이라는 추가 정보까지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된 관세들은 상당히 높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관세 부담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해제된다면 양국 간 무역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대체 어떻게? 저는 무역 전문가로서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 한번 부과한 관세를 쉽게 철회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특히 트럼프 시절의 관세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이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제한다는 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더 깊은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 오전에 팀 회의가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들, 최근 양국 간 통상 현황, 관련 업계의 반응, 그리고 과거 유사한 사례들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규모의 관세 해제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오전 9시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한국 관세 면제 소식 말이에요.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케팅팀의 제임스가 먼저 반응했죠. 정말요? 그거 확실한 소식인가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보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한국만 받는 특혜인 건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모두들 이 소식의 파급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무역 분야에서 이런 변화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요. 정책 분석팀의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아요. 이런 결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선의로 관세를 해제하는 건 아니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미국 내 제조업계의 반발 가능성이 걱정됐거든요.
관세라는 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 이걸 갑자기 해제한다면 당연히 해당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관련 기사들을 더 찾아봤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배경이나 조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서 합의했다는 내용뿐이었죠. 이런 중요한 결정의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오후 내내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변화가 생길 때는 항상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따라오거든요.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들 말이에요. 저는 이미 내일부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국제 뉴스들을 살펴보는데 예상했던 대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일본발 소식이었습니다. 도쿄 경제신문에서 한국의 관세 면제 소식을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사 톤이 좀 이상했어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뭔가 우려 섞인 분석 기사였거든요. 저는 바로 일본 통상연구소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사토 유이코였어요. 일본 통상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 관련 무역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몇 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날카롭고 냉정한 분석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정도 많고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사토 유이코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는 순간 저는 왜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만 특혜를 누린다니 일본 수출업계도 불리해질 거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관세 혜택을 받는다면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니까요. 사토 유이코의 인터뷰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의 우려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번 결정은 동북아시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갖게 될 가격, 경쟁력은 일본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전문가다운 분석이었죠. 저는 사토 유이코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했어요. 무역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인 경우가 많거든요. 한 나라가 이익을 보면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보는 구조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맞을까?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점심시간에 중국 쪽 소식도 확인해 봤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들도 이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상하이 경제일보의 애널리스트 리웨이의 분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웨이는 중국 내에서 꽤 유명한 무역 전문가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리웨이의 분석은 사토 유이코보다도 더 날카로웠어요. 이건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뜻이야.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협상력이 강해질 테니까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특별한 무역 관계를 맺게 되면 중국 기업들은 더욱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이 동북아시아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저는 리웨이의 분석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번 관세 면제는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오후에 저는 미국 상무부의 최신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부 발표는 여전히 간단했어요.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뻔한 표현뿐이었죠.
구체적인 조건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제 동료 마이클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에밀리, 글로벌 시장 반응 보고서 나왔어. 한번 같이 봐볼까? 저는 바로 따라갔어요. 보고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반대로 일본과 중국의 관련 업종 주식들은 하락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의 실리 외교인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무역 전문가로서 여러 나라의 통상 정책을 분석해봤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큰 성과를 거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 한국 혼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의 분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두 사람 모두 이번 결정이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보고 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큰 그림이 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미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저는 내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주로 일본과 중국의 반응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한국 쪽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정말 어떤 전략을 썼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국의 한 통상 교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김지훈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한국 최고의 자유무역협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가르치고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김지훈 교수의 인터뷰를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면제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미국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조건부 해제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왔다고 했어요. 단순히 미국 정부의 관세 해제를 요청한 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여러 조항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한국은 먼저 자유무역협정 내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어요.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김지훈 교수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바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최근 미국 내 투자를 크게 늘렸더라고요.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말이죠.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이거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관세 해제만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던 거예요. 관세를 해제해주는 대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김지훈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치적 명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정치적 명분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최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크게 강화했더라고요.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도 함께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외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한국이 정말 협상의 달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김지훈 교수의 인터뷰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예요. 특히 민관협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관협력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한 게 아니라 기업들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실행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왜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가 그렇게 우려스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전략적 접근은 정말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단순히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니까요. 오후에 저는 한국 기업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 좋게도 워싱턴에 있는 한국 기업 사무소 몇 곳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현대자동차 워싱턴 사무소의 김 과장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이번 관세 해제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정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행했어요.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설득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지으면서 창출한 일자리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고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김 과장의 말을 들으니 한국 기업들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삼성전자 워싱턴 사무소의 박 부장과도 통화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텍사스 공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관세가 해제되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계속 어필했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싶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무역 정책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는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엔 또 미국에 끌려가는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한국은 스스로 조율하며 결과를 만든 나라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 뉴스를 봤을 때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에게 베푼 호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조사해본 결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였어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김지훈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의 협상 전략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법적 근거부터 경제적 이익, 그리고 정치적 명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의 우려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단순히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이런 전략적 접근이 정말 위협적이라고 느꼈던 거죠. 실제로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과를 거둔다면 동북아시아의 무역 질서가 크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과의 인터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의 김 과장이나 삼성전자의 박 부장 모두 단순히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은 정말 협상의 달인이구나.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드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어요. 관세 해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패키지를 구성한 거죠. 그런데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저는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국제관계에서는 단순히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예요. 저는 무역 전문가로서 여러 나라의 통상 정책을 분석해봤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정말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는데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을 단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지훈 교수가 말했던 민관 협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협력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 같아요.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진 나라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국은 정말 자신만의 길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속에서도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이게 제가 며칠 동안의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제가 앞으로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의 조사를 마치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배움을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역 정책 뉴스 하나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 나라의 전략적 사고와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무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관세율이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전략과 협상력이었어요.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국제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한걸음, 타이밍, 그리고 철저한 준비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완벽한 패키지를 제시한 거죠.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 같은 다른 나라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이런 전략적 접근이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배울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건전한 모습이 아닐까요? 김지훈 교수의 말처럼 한국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오랫동안 함께 노력한 결과였어요. 이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한국 기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김 과장이나 삼성전자의 박 부장 모두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만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주도적인 자세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은 그 섬세함으로 관세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국제무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역 전문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전략과 인간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 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 이번 관세 해제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 해제가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기술 협력의 일환입니다. 대변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무역 협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저는 바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미 양국이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어요.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김지훈 교수에게 다시 연락해봤어요. 추가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여전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관세 해제는 훨씬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한미 양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지금까지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보였어요. 이게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요소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이제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해제를 넘어서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일본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동북아시아 기술 협력과 경제 안보였는데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어요.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번 사건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상무부 출신의 전 관료 발표였어요. 그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는 미국의 장기적 전략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한국이 바로 그런 파트너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여러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와 나눈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선택의 결과죠. 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고 했어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이 모두 이런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거죠. 한국은 정말 장기적 안목을 가진 나라구나. 저는 또다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관세 해제가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큰 게임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요.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의 우려가 이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은 단순한 관세 절약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거든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이런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화요일 아침, 저는 워싱턴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마크 톰슨 박사와 만날 약속이 있었거든요. 톰슨 박사는 한국 관련 정책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분이라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톰슨 박사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한국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요즘 한국 이야기로 정말 바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님은 차부터 한 잔 권하시더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번 한국의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난 10년간의 한국 외교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왔거든요. 톰슨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의 수동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로 전환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해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맺은 기술 협력 협정들의 목록이었는데 그 범위와 깊이가 상당했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기술까지 거의 모든 미래 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은 매우 치밀합니다.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톰슨 박사의 말을 들으니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국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도 한국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 국무부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어요.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LG와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 등은 모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여러 참석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전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이었던 분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번 관세 해제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죠. 그는 한국 관료들과 기업인들의 전문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어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완벽한 준비를 해온다고 했어요. 데이터, 법적 근거, 경제적 논리, 정치적 명분까지 모든 걸 갖춰서 오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만드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또 한 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똑똑한 협상을 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였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단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중재자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톰슨 박사가 말했던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라 미국도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의 우려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일본과 중국의 상대적 위상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거니까요. 수요일 오후,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미경제협력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브리핑 장소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미국 정부 관계자들, 연구소 전문가들,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저 같은 무역 분석가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해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경제공사가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놓쳤던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 해제를 넘어서 양국 간 장기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공사님은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 창출한 일자리 수, 기술 이전 현황 등을 상세히 보여주었거든요. 그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브리핑 후에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과 그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번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 미국 정부 관계자가 던진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한국 측 답변이 정말 솔직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것들을 실제로 지켜왔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믿고 더 큰 협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답변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 워싱턴 사무소의 이 상무와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한국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합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회사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이 상무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지화에 대한 철저한 노력 때문이라고 했어요.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지 인재를 채용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김 부장과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가 조지아 공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지역 사회와의 관계였습니다.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김 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의 박 이사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 싶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말이죠. 박 이사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과는 경쟁하지만 미국과는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전략적 사고가 결국 이번 관세 해제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 솔직한 감정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속에서도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조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전략적인 성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토 유이코와 리웨이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성과는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무역 전문가로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선보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